노다지 썰전입니다. 네, 오늘은 위성통신 안테나, 특히 선박용으로 많이 알려진 인텔리안테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업 영역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는데요. 적외도 위성통신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지상용이나 게이트웨이, 항공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 다각화가 인텔리안테크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아직 좀 위험 요소가 많은 도전일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텔리안테크가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뭐랄까 위험 요인이나 불확실성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신규 사업에서 일부 성과가 보이는 건 맞지만 이걸 가지고 벌써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제 관점에서는요, 인텔리안테크의 체질 개선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만 해도 전체 매출 한 3,500억 중에서 해상용 비중이 거의 70%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신규 사업 비중이 40%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절반 이상,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성공적인 변화라고 봐야겠죠? 특히 그 랜드 부문, 지상용 안테나 쪽에서는 원외벽 평판형 안테나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규 주문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SES나 텔레셋 같은 다른 후발주자들하고도 협력하면서 고객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사업, 이게 또 중요한데요. 지상에서 위성이랑 통신하는 그 대형 안테나 사업인데, 컴퍼니 A라던가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상당히 굵직한 계약들을 따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부상했습니다. 게다가 경쟁사가 시장에서 좀 이탈하면서 인텔리안테크가 상당히 유리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고요. 이건 수주 기반 사업이라서 앞으로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는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파나소닉하고 협력하는 항공기내 인터넷 서비스 IFC라고 하죠. 그리고 드론용 UAV 안테나, 또 미국 군용 사업까지 포트폴리오를 착실히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선 점, 매출이 한 750억 원 수준이었죠. 이것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요. 연구개발 비용 부담도 이제 정점을 지나서 좀 효율화되는 단계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어떤 속도랄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의문부호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그 주력이었던 해상용 매출이 무려 25%나 감소했어요. 이거는 스타링크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고 또 주요 고객인 원앱 사업이 좀 지연되는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인텔리안테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이브리드 안테나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게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용 랜드 안테나의 경우에요. 원웹의 초기 대규모 계약 이후에는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발주하는 소위 말하는 스팟성 발주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매출 증가를 계속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마치 그 삼성전자의 부품 납품하는 협력사 모델과 비슷하다. 이런 설명이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항공용 IFC나 드론용 UAV 안테나 같은 신사업들. 이건 개발하고 인정받는 데만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들입니다. 당장의 실적 기여는 사실 미미할 수밖에 없고 또 성공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죠. 특히 지금 스타링크가 개인 고객 B2C 시장을 거의 선점하다시피 하고 자체적으로 안테나까지 다 만들고 있는 이런 수직 계열화 상황에서 기업 고객 B2B 중심인 원웹의 파트너로서 인텔리안테크의 전략이 과연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게이트웨이 사업 역시 그 컴퍼니 A 외에 다른 신규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매출 기여는 아직 좀 가시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봐야 하고요. 과거에 그 평판형 안테나 개발할 때 R&D 비용이 정말 막대하게 투입됐던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신사업 추진에 따르는 재무적인 부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게이트웨이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컴퍼니 A향 물량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매출 증가가 예상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양산이 진행되고 있고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새로운 계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쟁사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 독점적인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물론 컴퍼니 A는 그렇다 쳐도 다른 고객사들, 그러니까 텔레셋이나 SES,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곳들과의 계약은 이제 정말 막 시작하는 단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초기 물량론이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소수의 특정 고객, 이 경우에는 컴퍼니 A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고객들의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이라도 되면 인텔리언테크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걸 마냥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점은 게이트웨이 사업의 어떤 과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상용 랜드 안테나 시장 쪽을 보면 고객 다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웹이라는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SES, 텔레셋 같은 신규 고객들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요. 또 군인들이 등에 메고 다니는 그런 맨팩 같은 휴대용 안테나로 제품 라인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국 정부들이 독자적인 위성통신망 구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기업 간 거래, B2B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원웹의 초기 대량 발주만큼의 규모를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스파성 발주로는 과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다시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스타링크에 비해서는 시장 인지도가 아직은 좀 낮은 편이고 원웹의 유통 파트너, 그 DP를 통해서 판매해야 하는 구조적인 약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 부문이 확실한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저는 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해상용에 너무 치우쳤던 사업 구조를 이제 랜드, 게이트웨이, 항공, 군용까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성공적으로 다각화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사업 영역만 넓힌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고 연구개발 비용도 안정화되고 있고 또 미국 현지 생산기지 구축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물론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글쎄요, 해상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항공용 IFC 같은 장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을 동시에,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관리의 복잡성이라던가 비용 증가 가능성 같은 것들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각화라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좀 많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저는 인텔리안테크가 해상용 안테나 의존도를 성공적으로 낮추면서 지상용이나 게이트웨이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확실히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게이트웨이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 그리고 실적 개선 추세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규 사업 확장이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기존 사업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새로운 사업들의 불확실성도 아직 크다고 봅니다. 랜드 안테나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장기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등 앞으로 증명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완전히 올라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는 정말 급변하는 위성통신 시장 환경 속에서 이 사업 다각화라는 큰 도전을 통해서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성공적인 도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성장의 고통으로 남게 될지는 결국 앞으로의 시장 상황과 인텔리안테크의 전략 실행 능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인텔리안테크의 미래를 한번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